최근 1년 동안에 떡상할 놈을 사는가, 떡락한 놈을 사는 것인가, 이런 게 고민이 되는데요. 논문이 또 하나 이제 나왔거든요. 몸과 마음이 건강한 청년은 주말에 금융 논문을 연구합니다. 근데 제가 부끄럽게도 이 논문의 이름을 좀 안 밝혔네, 이 PPT에서. 저도 좀 쪽팔리네요. 아니, 제가 그 논문 때문에 지금 이 영상 만든 건데 그거를 멘션을 안 하다니 부끄러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왕국입니다. 투자할 때 제일 고민되는 거는 최근에 많이 오른 놈을 살까 아니면 최근에 많이 떨어진 놈을 살까, 이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많이 오른 놈을 사는 거는 모멘텀이고 최근에 많이 떨어진 놈을 사는 게 역추세 전략이죠. 저는 아무래도 모멘텀 추세 추종을 많이 따르는 투자자이기는 한데, 그러나 위대한 투자자는 규칙을 깨부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또 그 논문이 또 하나 이제 나왔거든요. 그쵸. 몸과 마음이 건강한 청년은 주말에 금융 논문을 연구합니다. 최근 1년 동안에 떡상할 놈을 사는가, 떡락한 놈을 사는 것인가, 이런 게 고민이 되는데요. 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보통은 떡상한 놈을 사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1년 동안에 많이 오른 놈에 올라타는 것이 보통 좋습니다. 이걸 모멘텀이라고 하죠. 그러나 가끔은 루저들, 그러니까 최근 1년 동안에 떡락한 놈들이 화려한 반란을 시도하기도 하는데, 자, 이때가 바로 언제냐 하면은 시장의 변동성이 높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월의 변동성이 과거 5년의 변동성 중 상위 25%일 경우, 뭐 이렇게 이제 그 저자들은 이제 설명을 했어요. 이게 보면은 이제 Q1, Q2, Q3, Q4가 뭐냐 하면은 뭐 잘 아시다시피 시장이 어떨 때가 변동성은 낮고 어떨 때는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변동성이 상위 25%이냐, 그때는 이제 이때이고요. 요때가 하위 25%인데, 자 보면은 요때 변동성이 상위 25%일 경우에는 모멘텀 투자 전략의 수익이 굉장히 안 좋고 역추세 전략이 잘 나간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 변동성이 중간 정도나 아니면 낮을 경우에는 모멘텀 투자 전략이 훨씬 더 잘 먹힌다라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모멘텀 전략이라는 거는 최근 1년 동안에 많이 오른 주식을 사는 전략을 의미하는 거고, 역추세 전략은 최근 1년 동안에 많이 떨어진 주식을 사는 거를 의미를 합니다. 네, 이거를 좀 더 투자에 활용하기 좋게 좀 변형을 하면요. 자, 일단 변동성이 낮거나 중간 정도면은 최근 1년 동안에 가장 잘 나간 놈을 사는 거죠. 엔비디아나 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뭐 그런 친구들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윅스라는 지표가 있지 않습니까? 윅스를 보고 상위 25%, 최근 5년 동안에는 제가 이제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윅스가 이제 상위 25% 정도면은 한 25에서 26포인트 정도여야 되고요. 지금 이제 윅스가 18 정도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지금 윅스가 중간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입니다. 이게 평균이 한 16인가 뭐 정도 되더라고요. 최근 5년 동안에 보니까. 자, 그래서 지금은 그럼 우리가 이제 모멘텀 주식을 투자를 해야겠죠. 그죠? 왜냐면 지금은 윅스가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모멘텀, 최근 1년 동안에 많이 오른 놈을 사야 된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윅스가 25, 26 정도 위로 올라가면은 루저들로 전환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요, 윅스가 40 이상 올라간다는 거는 진짜 완전히 금융시장이 흔들흔들하고 불안불안하는 거거든요. 코로나 때 금융위기 때 이때까지 올라오거든요. 이때는 제가 꿀팁 하나 드리는데, 그때 당장 들어가지 마시고 한 달 정도 기다리면 보통 윅스가 다시 빠지거든요. 자, 그때 루저들을 사는 거를 제가 추천해 드립니다. 이게 이제 제 개인 레슨이고요. 그리고 이제 변동성이 다시 정상화되면은 다시 윈너 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자, 그치. 그래서 이렇게 윅스가 높을 때는 루저 레볼루션이 발생한다, 이겁니다. 이거를 이제 패배자들의 반란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루저 반란이 가장 잘 먹힌 시기가 1932년에서 39년, 그리고 2000에서 2009년이었습니다. 왜냐면 이때 32년부터 39년, 이때가 경제 대공황 바로 직후이자 2차 세계대전 바로 직전이었거든요. 이때 미국 시장이 대단히 안 좋았고 변동성이 엄청 컸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아니나 다를까 루저들이 수익이 훨씬 더 좋았고요. 윈너들이 별로였습니다. 왜냐하면 윈너들은 그래도 추세가 1년, 2년, 3년 유지가 돼야지 내가 돈을 버는 건데, 근데 기껏 1년 올라봤자 그 추세가 다시 무너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반대로 이렇게 그래도 그나마 좀 많이 빠진 애들은 그게 좀 반등하면서 이때 수익이 좀 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0년에서 2009년 이때도 나스닥 버블 붕괴가 2000년에서 2002년 있었고, 그 다음에 2008년 금융위기가 있었거든요. 이때도 전반적으로
루저 주식들이 위너 주식보다 수익이 더 높았고요. 그래서 보면은 1932년부터 39년까지 이제 우리가 모멘텀을 했으면은 별 볼 일 없었어. 역추세에도 별 볼 일 없었는데 근데 변동성이 높을 때는 역추세, 변동성이 낮을 때는 모멘텀 주식을 했으면은 돈을 꽤 많이 벌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2000년에서 2009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그 변동성이 이제 굉장히 높다라는 거는 보통 이제 큰 하락 후에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변동성이 높은 거고요. 그럼 이제 그 하락은 이제 그 특정 주식이 문제가 아니라 그 시장 전체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모든 주식이 폭락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시장 변동성이 높다라는 거는. 자, 그러면은 이제 다 모든 주식이 이제 떡락을 했는데 그럼 이제 그 후에는 보통 상승장이 오잖아요. 이때 가장 많이 떡락했던 걔네들이 먼저 반등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높은 변동성은 아마 시장이 큰 하락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거는 시장의 문제고 다음 상승장에는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떨어졌던 애들이 먼저 반등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거였습니다. 선진국 주식은 미국과 매우 흡사한 패턴을 보였습니다. 보시면요. 변동성이 낮거나 중간일 경우에는 모멘텀 전략이 훨씬 더 잘 먹혔고요. 역추세 전략은 별로였는데 변동성이 높을 때 변동성이 상위 25%에는 여기도 아니나 다를까 모멘텀 전략이 추락했고 역추세 전략이 돈을 벌었습니다. 여기서 지금 서양은 캐나다, 프랑스, 독일, 영국이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어제 영상에서도 봤지만 모멘텀이 잘 안 먹히는 역추세 국가입니다. 개도국 패턴은 근데 흥미롭게도 매우 달라요. 여기서 개도국은 브라질, 중국, 인도, 한국, 대만을 넣으셨던데 여기는 이제 되게 특이하게 변동성이 낮은 하위 25% 구간에만 모멘텀이 잘 먹히고 역추세가 별로였고요. 나머지 구간에는 역추세가 수익이 더 높다라는 거를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 한마디로 이제 이런 개도국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정말 적고 안정적인 구간에만 모멘텀 전략이 통하고 변동성이 조금만 높아져도 역추세가 오히려 더 잘 먹힌다라는 거를 이제 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도 어제 배웠지만 역추세 국가잖아요. 변동성이 낮을 때, 그러니까 K-빅스, 그러니까 한국 그 이제 변동성 지표가 17 이하일 때만 모멘텀이 좀 잘 먹히는 것 같습니다. 금융시장의 진리에 다가갈수록 저는 재밌거든요. 그래서 결론, 선진국은 최근 1년 동안에 제일 많이 오른 놈을 사는 것이 정석입니다. 그러나 변동성이 상위 25% 이상 올라갈 경우에는 최근 1년 동안에 오히려 가장 많이 깨진 주식을 사는 것이 좋다라는 게 이 논문의 결론이고요. 그리고 이제 개도국은 보통은 최근 1년 깨진 주식이 더 좋고 변동성이 낮을 때만 위너 주식을 사는 것이 정석입니다. 근데 제가 부끄럽게도 이 논문의 이름을 지금 안 밝혔네요. 이 PPT에서. 요거는 제가 고정 댓글 또는 영상 소개 댓글에 논문을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좀 쪽팔리네요. 아니 제가 그 논문 때문에 지금 이 영상 만든 건데 그거를 멘션을 안 하다니 좀 부끄러웠습니다. 아무튼 이걸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싫어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 투자 내에서는요 미신이 판치고 있습니다. 제가 딱 유튜브를 켜봐도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걸 또 사람들은 다 믿고 있더라고요. 그게 도움이 된다면 정말 좋겠는데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뭔가 주장이 나왔다 하면은 그거를 늘 분석을 하고 실제로 투자에 활용하는 이런 방법을 쓰거든요. 한마디로 데이터 기반 투자, 과학적인 투자. 우리가 투자를 해서 바라는 거는 진짜 딱 두 개밖에 없거든요. 높은 수익률 그리고 낮은 변동성. 여러분들이 과학적 투자, 데이터 기반 투자를 하면은 그 두 개의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돈은 누구에게도 소중한 대상이에요. 언제까지 그 미신의 길로 투자를 하실 겁니까? 당연히 과학적인 투자를 하셔야죠. 그래서 다 저랑 이제 같이 오시고 모두가 그 방법을 이해하실 수 있을 때까지 제가 여러분들을 괴롭힐 겁니다. 괴롭히면 이제 같이 다 가시죠.